오늘은 27번째를 맞는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윤종호 청장과 함께 바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부터 저랑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제27회 바다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소하시다는 분들 계시는데 바다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6년에 그 5월 31일을 정부 기념일인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바다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1994년에 해양에 관한 포괄적 국제규범인 UN 해양법 협약이 처음으로 발효되었고, 네. 국제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이 가진 잠재력과 미래 가치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얘기할 때 흔히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다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 해양수산부도 그 바다의 날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신설 방침이 천명되었고 그해 8월 8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네, 바다에 관한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미래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5월 31일, 오늘이 이제 바다의 날이 제정됐는데 왜 바다의 날이 오늘인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대표적인 바다의 영웅으로 그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앞세워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함께 9세기 초반인 828년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를 기지로 삼아서 그 당시 창고라고 있던 해적들을 소탕하고 신라, 일본 그리고 당나라 간의 그 독자적 해상 무역 선단을 운영함으로써 동북아의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왕 장보고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해상왕 장보고 등장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완도의 청해진을 설치한 시기가 바로 828년 5월이었고 그 이 시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날 제정 취지 자체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상왕 장보고와 관련된 날짜를 바다의 날로 택한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바다 하면 예전에 이제 무역 정도 생각하고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관광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은 교통의 의미도 좀 강해졌고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항만도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해양도시다 이렇게 평소에 주장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 바다의 중요성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바다는 그 지구 표면의 약 70%를 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다가 그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하고 있고 전체 생물의 80%가 서식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그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바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무역의 78%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 교역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 가스, 망간 등 광물 자원과 수산 식량,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해양 레저 관광 등 자원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척된 바다는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식량위기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 여부는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양 강국들은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젠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한 나라의 발전, 나아가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인데다가 육지 면적보다 4.4배가 더 넓은 해양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바다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바다의 날 기념식이 오전에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바다의 날 주제가 신해양강국 제도약입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기념사도 했었는데 크게 두 얘기 하셨더라고요. 특히 물류의 스마트 자동 항만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어촌 소멸에 대한 얘기 많은데 청년이 살게 하는 어촌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바다의 날 주제 자체가 신해양강국 제도약인데요. 우리나라 현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라든지 해운 선봉량 그리고 양식 생산량, 조선 수주량 등은 세계 10위권 내로 이미 주요 해양수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우리나라 주력 선사했던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 산업이 위기를 맞았지만은 네. 정부의 선제적이고 또 과감한 해운 재건 정책을 통해서 해운 산업은 매출액 그리고 컨테이너 선봉량 모두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든지 국제 분쟁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말씀하신 급속한 어촌 고령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불리한 여건 하에서 이번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양 강국의 이상을 확고히 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서 신해양 강국 제도약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해양 강국 제도약. 네. 늘 바다를 이제 제2의 산업 발전의 기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신해양 강국 제도약을 위해서 전략들을 세웠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저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해양 강국 제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진해운 사태 이후 공공주도로 재건된 해운 산업이 앞으로는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 등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다지고 스마트 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자율 운항,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해운 항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네. 또 둘째로는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어항 인프라 위주의 지원을 넘어서 어업인의 주거, 소득, 복지를 함께 개선하는 종합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요. 또 양식, 가공, 유통시설의 규모화, 또 스마트화를 통해서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또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며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른 부분은 들으면서 제가 좀 이해가 좀 됐는데요. 네. 좀 질문제는 없지만 여쭤보면 스마트 자동 항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스마트 자동 항만이라면? 지금은 이제 인력에 의존해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부터 화주가 화주한테 화물을 배송해주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반출하기까지 과정이 거의 무인화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은 바다에 있는 컨테이너 큰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자를 지금 사람이 직접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거를 이제 네. 자동화시키겠다 이 말일까요? 사람이 이제 직접 들 수는 없죠.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이라 해서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 장비 조작 자체를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라고 하죠, 흔히. 예, 전문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람이 조작하던 것을 이제 기계가 자동적으로 자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기계화된 형태로 그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스마트 공장처럼, 그러니까 인력이 사람의 인원수가 좀 줄어들고 네. 중앙 제어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기능에 의해서 네. 그 운전기사가 아니라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라 기계가 그걸 다 처리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항만 도시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서 저희가 해수부도 있고요. 그리고 지청으로 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데 두 기관에 어떤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지방해양수산청 같은 경우는 본부에 이제 수립된 기본 계획이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뭐 두 기관 간에 뭐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인천 경기 지역 항만은 그 배후 산업 그리고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지리적 위치 등 강점을 활용해 가지고 그 환황해 첨단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우리나라의 그 부산항에 이어서 전국 2위 항만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청은 그 세계로 향하는 물류 해양관광 거점 인천항을 모토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미래 스마트 항만 구축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중고 자동차 수출 산업 거점화를 위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에 착수하고 또 항만 내 특화 산업 물동량 창출을 위한 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로 항만 운영 효율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 및 북항 부대의 통합적 운영을 추진하고 안전한 해상 교통 및 지역 교통 체계 지원을 위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항만 해양 조성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어떤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항만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유형별 선박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의 날을 맞아서 바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오염돼 있다, 해양 쓰레기 때문에 오염돼 있다. 그리고 바다 아래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관련 행사가 좀 열렸죠. 네. 예,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그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정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 35개 유관기관 단체 등이 전국 49곳에서 그 해안가 쓰레기하고 또 수중 쓰레기 수거 등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 인천해양수산청에서도 그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매월 셋째 목요일을 그 연안 정화의 날로 정해서 그 해양환경공단은 유관기관 그리고 지자체, 어민단체 등하고 함께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그 영종도에 위치한 마시안 해변에서 약 100여 명이 참여해서 연안 정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영종도 마시안 해변가는 그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데요. 그 바다에서 떠밀려 와서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또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질문을 좀 하나 건너뛰어 가지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주간 지난 27일부터 시작돼서 오는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텐데 한 가지 좀 추천해주고 싶은 행사 있다, 가보시면 좋다 이런 행사 있을까요? 네. 바다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해양 정화 행사를 그 마시안 해변에서 오늘 이미 했었고요. 또 인천항 일부도에서 그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지금 인천 해사고등학교 실습선을 해양소년단 단원들하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또 해양사상을 고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실습선을 탈 수 있는 겁니까? 예, 직접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바다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6월 4일 토요일 그 오후 4시에 네.
그 바다의 중요성도 알리고 또 시민들의 그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 이번이 11번째 맞는 그 팔미도 등대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인 아라뱃길 정서진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 등대 음악회에서 음악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그 여기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팔미도 등대가 그 약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그러니까 네. 1903년에 그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근대식 등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팔미도 등대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당시에도 당시에 예, 네, 여기서 불빛을 비춰서 네, 예, 상륙 작전이 네, 가능하겠다는. 인천 상륙작전 그를 어떤 전세를 뒤집는 계기의 어떤 그 신호탄을 쏴줬던 데가 또 우리 팔미도 등대가 되겠습니다. 6월 4일에 열린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가 기억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윤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